NFT 열풍과 비트코인에 대한 솔라나, 비트코인으로 월급 받는 시대. 2022년의 주인공은 이더리움, 에이다 강세 가능성, 바이낸스, 암호화폐 미래 책임진다. 2021년 12월 29일 오늘의 암호화폐 주요 뉴스입니다. 마켓앱 연말 리뷰, 비트코인이 지루해졌을 때 공허함을 채운 알트코인 NFT. 2021년 중반 암호화폐 거래자들은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이더리움 킬러와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NFT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연초 무렵 여러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의 리스크에 대한 강한 욕구가 반영되었습니다. 결제 코인 리플은 1에서 4월 사이에 거의 8배 상승했으며 에이브 코인 및 유니스왑과 같은 많은 디파이 코인의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광범위한 암호화폐 시장이 매도되는 동안에도 알트코인은 전체 암호화폐 세계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전문 용어로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축소된 것입니다. 많은 이더리움 킬러 즉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의 경쟁자인 솔라나 코인과 같은 트레이더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폴리곤과 같은 레이어2 코인은 7월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아래 차트는 비트코인 지배 비율로 알려진 전체 암호화 시가 총액과 비교한 비트코인의 시가 총액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의 상대적 시가총액 손실은 3월과 5월 사이에 가속화되기 시작했고 이후 몇 달 동안 약 40%로 안정화되었습니다. 7월과 8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안팎으로 안정세를 보이자 일부 거래자들은 말 그대로 지루함을 느꼈고 그 이후 NFT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암호화폐 열풍이 비트코인을 넘어 얼마나 확장되었는지는 지난 3월 암호화폐 아티스트 비플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디지털 예술 작품이 6,930만 달러에 팔린 이후 분명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NFT를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부는 암호화 시장에 대한 투자를 원하는 수많은 예술가, 유명인 및 거래자들을 끌어들였다고 말했습니다. 8월 코인데스크는 보워드 에이프즈 요트클럽은 총 거래량으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NFT 컬렉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이 NFT의 최저 가격은 48.8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연말까지 약 24만 500달러까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가의 NFT 컬렉션의 소유주로는 미국 농구 선수 스테판 커리, 유튜버 로건 폴, 뮤지션 저메인 큐프리 등이 있습니다. 투기는 주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은 본격적인 매수세로 한 해를 시작했으며 다음 규제 리스크가 확산되면서 가격 하락으로 인해 약간의 차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투기적 물결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비트코인이 상대적 우위를 잃기 시작하면서 거래자들은 알트코인과 NFT를 통해 암호화 시장에서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월급 받는 스포츠맨들, 종합격 투기 선수인 케빈 리는 새로운 프로모션 회사와 계약을 결정한 주요 이유이 비트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글 파이팅 챔피언십은 계약의 일부로 케빈 리에게 비트코인으로 돈을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MA 파이터 케빈 리는 월급이 비트코인으로 지불되고 그것에 대해 어떠한 푸시백도 하지 않은 것이 이글 FC와 계약하기로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훨씬 많은 재정적인 안정을 제공하고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글 FC에 대한 지불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케빈은 이전에 토니 퍼거슨과의 UFC 경기를 통해 28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12월 17일 인터뷰에서 그는 이글 FC가 UFC와 계약하는 동안보다 더 많이 지불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현재 가격에서 5.86 비트코인 이상의 잠재적인 보상금을 의미합니다. UFC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 자산의 이점을 탐구해왔습니다. 7월에 이 조직은 향후 10년간 크립토닷컴과 1억 7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계약으로 UFC 라이선스의 NFT도 출시되었습니다. 또한 파이팅 챔피언십은 이전에 블록체인 보상 앱 소시오와 토큰화 플랫폼 칠리즈와도 제휴하여 팬 토큰을 출시했었습니다. 존 피치라는 선수가 2015년 비트코인으로 돈을 지불받은 최초의 전문 파이터가 된 이후로 개인 MMA 파이터들은 비트코인 및 기타 코인에 관심을 표명해왔습니다. 또 지난해 전 UFC 라이트급 챔피언 에디 알바레즈가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고 밝혔고 벤 아스크렌은 라이트코인을 홍보하고 비트코인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이더리움 2022년 최고의 암호화폐 투자 이야기. 2022년 최고의 암호화폐는 이더리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확장 솔루션이 베일을 벗고 나면 NFT, 메타버스 분야까지도 이더리움이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보유하는 것이 내년 수익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의 목표는 사회 전반에 걸쳐 가상화의 성장에서 재정적 이익을 얻는 것이고,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최고의 기술을 선택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기술은 필연적으로 웹2 환경에서 승리하지만 웹3 시장은 완전히 다른 매개 변수로 실행됩니다. 웹3 투자자로 성공하려면 기술 유발 네트워크 효과와 함께 투자 설명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FT는 2021년에 가장 큰 놀라움을 선사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심리학적인 면에서 보면 NFT는 공동체와 교제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요구를 해결합니다. 두 번째, 희소성입니다. NFT는 만 개의 고유한 부품만을 유통시키기 때문에 디지털 희소성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세 번째, 전형성입니다. 자발적인 NFT 보유자 커뮤니티는 각각의 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이것은 NFT 프로젝트를 위한 유기적이고 무료 마케팅을 만들어냅니다. NFT는 코인이나 토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패자적이고 익명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려는 그들의 성향과 결합함, 그들의 관습성은 인류에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현재 NFT는 암호화폐 경제의 별도의 새로운 부문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진화했습니다. NFT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JP모건의 11월 분석에 따르면 총 NFT 시가총액은 현재 7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서 더 나은 생태계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현재 NFT 플랫폼들이 대거 이더리움 플랫폼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이 다시 왕좌를 탈환하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이러한 예측은 사회 전반에 걸쳐 가상화에 불가피한 부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점점 더 가상화됨에 따라 사람들은 최고의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더리움이 NFT와 메타버스에 진출하는 것이 확실시된다면 앞으로 가장 많이 상승할 코인은 바로 이더리움이 될 것입니다. 에이다 기술적 분석 상승 가능할까? 에이다는 현재 1.4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도 저항 가격대는 1.6달러 가격대에서 나타났고 1.46달러까지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지지를 받았지만 아직 큰 추세의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가격대를 찍어주면서 에이다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23.6% 상승한 수준은 1.45달러입니다. 또한 1.71에서 1.81달러의 가격은 과거 매도 압력을 받던 가격대입니다. 이 자리까지의 상승 여부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승 가능성은 보이지만 강세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기술적 지표에서도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1.46달러 가격은 강력한 지지를 형성하고 있어 한 번에 깨지지는 않을 가격입니다. DMI는 진행 중인 강세 흐름을 보였고 어섬 오실레이터도 0점선을 넘어 강세 반전을 보이면서 기세가 전환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차트에 표시된 대로 에이다는 1.5달러 가격에서 저항을 받았고 1.3달러 가격대까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암호화와 관련된 범죄 활동을 억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은 방대하지만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크립토버스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다름 아닌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즉, 랜섬웨어 공격이 암호화폐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지금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더라도 암호화폐와의 연관성을 억제하기 위해 나온 여러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최전선에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가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나 다른 소프트웨어 장치를 감염시킬 때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요구한 값을 지불해야만 기기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돈을 지불하는 것만이 복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공격은 2005년 러시아에서 처음 보고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공격은 정기적으로 수백만 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가 등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가장 선호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미래를 책임지는 바이낸스 거래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불법 행위에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행위를 억제하려는 노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암호화폐의 출처를 추적하고 불법 행위자의 움직임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입니다. 바이낸스는 여러 번 집행기관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거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선진적인 방법을 구현했습니다. 거래소에는 사기 방지 시스템 구축 및 조사 확대에 중점을 둔 보안 데이터 과학 전담팀도 있습니다. 최근 한 블로그 게시물에서 거래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낸스에서는 거래소와 현명한 법률,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강력한 통제가 나쁜 행위자들을 걸러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보안팀과 강력한 AML 탐지 시스템에 힘입어 거래소는 암호화 공간과 관련된 2명의 악의적인 행위자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속은 방탄 교환기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2020년 중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한 후 우크라이나 사이버 경찰과 협력하였고 사이버 범죄 조직은 체포되었습니다. 거래소가 연루된 두 번째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거의 5억 달러의 세탁에 연루된 범죄 조직이 체포되었던 사건입니다. 거래소의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이 거래소에서 수행된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플랫폼은 클러스터를 사용하여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블록체인 분석 회사인 TRM랩스 크리스탈과 협력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바이낸스는 양방향 접근법을 채택하여 플랫폼에서 이를 탐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스러운 계정을 식별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첨단 탐지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구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범죄 집단을 소탕하기 위한 올바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회사는 불법 활동에 가담한 범죄 집단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근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선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암호화폐 공간에서 악의적인 행위자를 제거하는 것을 그들의 임무 중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번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코인으로 모두 수익 보실 수 있게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